네, 안녕하세요. 제로초입니다.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던 해였죠. 2021년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21년 강좌 계획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2020년 책 강좌 계획을 올려놨었는데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 찍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2020년에 제가 강좌를 꽤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드교과서 개정판, 책도 개정판을 냈고 그 다음에 강좌도 리뉴얼을 했었죠. 그 다음에 노드버드, 리액트 노드버드도 리뉴얼을 했고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시리즈 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냈죠? 최근에는 리덕스 vs 모백스 이것도 리뉴얼. 그 다음에 무료 강좌로는 ES 2020 웹게임 이렇게 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더 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엄청 피곤한 상태인데 2021년에도 좀 힘을 더 내서 최대한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도 제가 다른 일을 좀 널널하게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 이직한 회사가 일이 좀 빡세가지고 올해는 강좌를 그렇게 많이 낼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계획 중인 게 여기 ES 2020 웹게임 하다가 제가 중단이 됐거든요. 이 강좌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새로 책을 내요. 어떤 책을 내냐면 자바스크립트 입문서,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는 책을 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웹게임 자바스크립트 요 강좌를 그냥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내면서 제가 무료 동영상 강좌로 ES 2021 버전으로 최신 문법을 다루는 강좌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계획 중이었던 게 작년에 인프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멀티캠퍼스 가서 했던 강좌가 있어요. 바로 슬랙 클론 코딩인데요. 뒤에 소켓.io 써서 클론 코딩 했던 강좌인데 이거를 아마 다시 인프런에 강좌를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느껴보니까 단순히 익스프레스, 시퀄라이즈 제가 이 조합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 조합은 실무에서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제가 요즘 스택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nest.js 플러스 프리즈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강좌 백엔드가 바뀔 예정이라서 기존에 제가 멀티캠퍼스에서 찍었던 강좌 그대로 사용은 못하고 뭔가 조금 스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 노드버드 해서 지금 SNS 서비스인 노드버드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해서 강좌를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살짝 고민 중이에요. 왜냐?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가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지금 한 6개 정도 냈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는 자신이 있는데 문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는 질문이 올라오면 그거 해결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강좌 내는 것까지는 되는데 막 사람들이 이게 자바랑 스위프트랑 자바스크립트가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에러들 그리고 막 정체불명의 에러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원래 에러가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그런 것들 Q&A가 올라오면 제가 대답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저도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뭐 대여섯 개 내면서도 항상 에러 터지면 구글에서 찾아서 해결을 하거든요. 안 되면 또 머리 골머리 앓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강좌 찍는 거는 되는데 Q&A가 될까 해서 엄청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강좌를 너무 찍어내지 말고 책 쓰고 책 쓴 거 바탕으로 강좌도 찍어야 되고 슬랙 클론 코딩 내면서 네스트랑 프리즈마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앞으로 지금 시퀄라이즈는 더 이상 안 쓸 거고 제 노드 교과서 3판을 내거나 백엔드 강좌를 또 낸다면 다 프리즈마로 할 예정이에요. 시퀄라이즈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가 않아가지고 타입 ORM으로 갈까 하다가 프리즈마라고 더 좋은 게 나와서 프리즈마로 갈 예정입니다. 이건 원래 사실 제가 예전에 GraphQL 강좌할 때 프리즈마를 써봤었는데 제가 GraphQL 강좌 안 한다고 했었죠. GraphQL도 실무에서 쓰기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GraphQL은 강좌를 안 하겠지만 이 프리즈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도 사실 할까 말까는 미정인데 만약에 네스트를 안 한다면 적어도 익스프레스랑 프리즈마 이런 식으로 합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좌를 많이 내지 않고 요 3개만 3개 이렇게 해서 낼 예정입니다. 또 지금 채팅창에 뭔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엑스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엑스포 이거 실무에서 못 써요. 엑스포 이거 실무에서 못 씁니다. 이거로 강좌하는 사람은 실무 안 해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 엑스포 썼다가 진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엑스포로 강조하면 안 되고 무조건 CLI 써서 해야 됩니다. 엑스포로 만약에 엑스포로 한다. 뭐 엑스포로도 사실 뭐 출시까지는 할 수 있어요. 출시까지 하는 거 다 거기 엑스포 공식 문서에 있는데 요 정도 할 거면 강조해볼 필요 없어요. 리액트 네이티브의 진짜 문제는 엑스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네이티브 기능들 많이 써야 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쓰는 거는 사실 이거 강조하는 거는 저는 좀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CLI로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CLI로 하게 되면 문제가 저조차도 그 Q&A 답변을 해드리기가 엄청 힘든 게 리액트 네이티브가 에러가 워낙 많이 나는 데다가 그 에러 메시지가 너무 불친절해서 솔직히 저도 막 엄청 삽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실제 기기가 연결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에뮬레이터에서 안 돌아가는 거, 요런 에러들도 빈번한데 이것도 그때그때 해결책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원격으로 그 사람 환경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해결도 하기 힘들고, iOS도 맥북 없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iOS 그 따라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들, 환경 자체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책은 내년 4월 정도에 나오고, 곧 제가 혹시나 베타 리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길벗에서 모집을 할 텐데, 길벗에서 그 모집 영상이 나오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퀄라이즈에서 프리즈마로 바꾸게 된 게, 시퀄라이즈, 저는 보통 실무에서 다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하거든요.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할 때 가장 문제점이 시퀄라이즈가 그 관계 쿼리할 때 그 관계 어소시에이션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를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 되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할 때, 특히 신입분들이랑 협업을 할 때 이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알아서 다 해주면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하고, 또 테이블 바꿀 때마다 모델 이런 거 다 직접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뭔가 너무 수동인 느낌? ORM인데 너무 수동이 많은 느낌이라서 시퀄라이즈를 벗어나게 됐고, 타입 ORM으로 가려다가 타입 ORM은 데코레이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데코레이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모벡스도 오늘 이제 설명할 모벡스도 데코레이터를 떼버렸잖아요. 굳이 타입 ORM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서 프리즈마 제가 1버전 때 써봤는데 2버전 되고 나서 1버전 때는 도커를 설치를 했어야 돼가지고 이게 또 강조하기가 매우 애매했었는데, 프리즈마 2는 이제 진짜 그냥 ORM 같아요. 거기다가 그 DB 분석해서 기존 DB 기반으로 이렇게 모델 쫙 만들어주고, 모델 바꾸면 DB에 반영할 수 있게 마이그레이션 알아서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타입스크립트, 관계 설정해 놓은 거에 대한 타입스크립트를 모두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익스프레스에서 굳이 네스트 같은 걸로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익스프레스에다가 제가 이제 또 협업을 할 때 API 문서면 보통 그 API 어떻게 어떤 요청을 받고 어떤 응답을 주는지 이런 것들 스펙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스웨거를 그래서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스웨거를 붙이려다가 보니까 익스프레스에서 스웨거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스프링부트 같은 자바 쪽에서는 걔네는 뭐 DTO나 뭐 이런 거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어노테이션 몇 개만 달아도 알아서 만들어 주거든요. 익스프레스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익스프레스 라우터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 JS 닥이나 아니면 또 어노테이션 같은 거 막 붙여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웨거 같은 거 붙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저도 어차피 익스프레스 할 때도 네스트처럼 폴더 구조 가져가거든요. 라우트,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엔티티 이런 스프링부트 구조를 저도 웬만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익스프레스 할 바에 네스트도 어차피 안에 내부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쓰기 때문에 그냥 네스트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익스프레스에서 네스트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네스트도 사실 제가 싫어하는 데코레이터를 좀 쓰긴 하는데, 타입스크립트의 데코레이터랑 자바스크립트의 데코레이터는 좀 다른 게, 타입스크립트는 어느 정도 데코레이터 스펙을 좀 견고하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아직도 살짝 뭔가 불안한 느낌인데, 타입스크립트에서 데코레이터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용납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익스프레스에서 네스트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간다기보다는 익스프레스 위에 네스트를 붙이는 거죠. 타입스크립트 하면 앞으로도 요 스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뷰도 진짜 고민인 게, 뷰 3.0 나오고 나서 사실 그 커뮤니티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강좌를 낼 때
커뮤니티에서 좀 반응이 좋고, 반응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쓰고, 그래서 스벨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반응은 좋아도 실제로 많은 기업이 쓰지는 않아서 제가 강좌를 안 내거든요. 뭐 리덕스, 모벡스, 리코일 같은 경우도 리코일도 엄청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지는 잘 몰라서 제가 얼리 어답터는 아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정적인 기술로 강좌를 내는데, 뷰3는 사실 커뮤니티의 반응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 좀 파악이 되면 뷰3로 리뉴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뷰3 리뉴얼을 제가 살짝 망설이는 이유가, 그거 리뉴얼하려면 무료 강좌도 리뉴얼 조금 해야 되고 유료 강좌도 리뉴얼 해야 되고 해서, 또 리뉴얼할 때 백엔드를 제가 이제 익스프레스 시퀄라이즈 더 이상 안 쓸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일이 커지겠구나 해서 지금 뷰 쪽은 살짝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스트도 강조할 때 살짝 애매한 게 타입스크립트 해야 돼가지고 웬만하면 익스프레스 프리즈마 조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 개정판에서도 네스트를 쓸 수는 없어서 익스프레스 프리즈마 조합으로 가고 폴더 구조만 네스트식으로 가는 걸로, 노드 교과서 3판이 나온다면 익스프레스 프리즈마로 가되 폴더 구조는 네스트 JS 따라서 조금 원활하게 넘어가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2021년 강좌 계획이었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2021년에 다 낼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강좌에서 크게 바뀌는 게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그때그때 크게 바뀌는 내용들 다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기존 강좌 사신 분들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좌 리뉴얼을 안 한다면 뭐 딱히 바뀌는 게 없어서 리뉴얼을 안 하는 것이고, 진짜 완전 바뀌는 게 아니라 살짝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심하게 에러가 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AS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강좌 계획과 더불어 제 강좌가 지금 11개에다가 유튜브에만 있는 GitHub 강좌, 그 다음에 뭐 네이버 CSS 강좌, 그 두 개까지 하면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좌 로드맵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제 강좌 어떻게 보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런에 올라와 있는 강좌가 이렇게 11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 따라 만드는 HTML, CSS 강좌랑 Git과 GitHub 익히는 강좌가 있어요. 여기 강좌 중에서 가장 먼저 보시면 좋은 거는 이 웹게임을 만들며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이 강좌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 강좌가 지금 3,000분 보셨는데, 이 강좌가 올해 4월에 제가 책을 내게 되면 리뉴얼이 돼요. 2021년 버전으로 리뉴얼 됩니다. 이건 2018년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2021년 버전 보시면 되고, 그거 못 기다리는 분들도 그냥 요거 보시면 됩니다. 2018년이랑 아주 크게 다르진 않고 2021년에는 최신 문법이 많이 추가되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 먼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어느 정도 익혔으면 선택지가 다양해져요. 프론트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뭐 백엔드로 갈 거냐, 크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앱 개발하고 싶으시면 리액트 네이티브 하면서 앱 개발 가능하고, 데스크탑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시면 일렉트론, 그렇게 배우면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거의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로 크롤링하는 거, 웹사이트 크롤링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노드를 선행으로 배워야 되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로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제 네이버 메인 페이지 따라 만들기 HTML, CSS 강좌, 그거 무료 강좌거든요. 그거 먼저 보셔서 HTML, CSS도 기초적인 거 익히시고, 물론 기초만으로는 실제 사이트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따로 공부는 항상 하시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 하면 HTML, CSS 먼저 보시고, 이 뷰나 리액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요즘 뭐 jQuery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굳이 jQuery를 다루고 싶지는 않고 리액트나 뷰, 이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면 이제 이렇게 4개죠. HTML, CSS랑 리액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랑 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무료 강좌예요. 그 다음에 유료 강좌로 보실 만한 거는 이제 리액트로 노드버드 SNS 만들기,
또는 뷰로 노드버드 SNS 만들기. 리액트를 배우셨다면 리액트 노드버드, 뷰를 배우셨다면 뷰 노드버드. 이제 이거는 풀스택 강좌라고 해서 프론트랑 서버 쪽, 백엔드까지 같이 하는 강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엔드를 하실 거면 이 자바스크립트 무료 강좌 먼저 보신 다음에 노드 교과서 이 강좌 보시면 돼요. 노드 교과서 강좌 보시고 혹시 크롤링 기술 필요하시면 그 노드.js로 웹 크롤링 하기 이 강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노드 교과서랑 크롤링 이것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으로 뭘 하면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백엔드 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적용하거든요. 타입스크립트. 사실 저는 프론트엔드도 리액트 네이티브도 전부 다 타입스크립트로 코딩을 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쪽도 한번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강좌를 계속 연달아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익히셨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 서비스 같은 거 아니면 실제 서비스까지 만들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정도 뭐 게시판이나 간단한 기능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거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부터 강좌 보시는 거는 솔직히 저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강좌 모두 다 구매해 주신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강좌 보고 기본기는 익혔다 생각이 되시면 실전 프로젝트로 뛰어드세요. 굳이 강좌 더 보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리덕스 vs 모벡스라고 해서 리액트랑 같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리덕스랑 모벡스 이런 거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덕스 vs 모벡스 깊게라기보다는 이건 사실 리덕스랑 모벡스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네요. 그렇게 깊지는 않고 개념 이해용이에요. 개념 이해용. 벌써 설명하다 보니까 강좌들 다 설명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 또 Git과 GitHub 강좌가 있는데 그거는 꼭 들으세요. 그거는 무료 강좌인데다가 Git이랑 GitHub은 개발자라면 거의 필수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무료 강좌는 꼭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료 강좌랑 유료 강좌랑 적당한 비율로 섞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앱이나 데스크탑 하시려면 각각 리액트 네이티브나 일렉트론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 강좌는 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쪽 찾아보시면 되고 데스크탑 프로그램 만드시려면 일렉트론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강좌 계획과 강좌 로드맵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